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세 분의 전문가분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 달콤살벌한 취업 토크의 주제는요. 취업 스펙 대 열정 스펙입니다.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이 62만 명이고요. 대학 정원은 50만 명. 또 매년 쏟아져 나오는 대학 졸업생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취업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죠. 네. 예. 둘 중에 한 명을 고른다면 어떤 분을 뽑으시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열정 스펙이죠. 열정 스펙. 왜냐면요, 제가 하는 강의 중에 열정 강의가 가장 퍼센트가 많은데요. 네. 열정은 천재의 재능보다 낫다라는 주제로 한 3,000회를 했을 거예요. 예. 무조건 열정입니다. 할 말 있어요? 대외 활동이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 많이 하면서 뭐 자신이 막 사업도 해보고 뭐 이런 사람이 더 좋다. 그렇죠, 그렇죠. 취업 스펙보다는 예. 이동호 대표님은 어떤 스펙을 저는 추구하실까요? 지난번에 한 8가지 스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네네. 있었는데 네네. 저는 만약에 3가지를 추가를 해서 네. 그냥 딱 꼬집는다면 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 또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요것도 그럼 열정 스펙 쪽이네요. 굳이 따지면은. 그렇죠. 네. 오늘은 두 분의 의견이 또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예. 가끔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예, 같습니다. 예. 강민혁 대표님은 어떤 쪽이세요? 열정 스펙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열정을 가진 지원자는 취업 스펙도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게 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당연히 취업 스펙보다는 열정 스펙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취업 스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네. 또 우리 취업자들한테 현실이라서 어느 정도의 또 스펙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세 분의 취업 전문가분들이 열정 스펙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다양한 표면적인 스펙이 늘어나는 기현상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내호 대표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릴까? 저희가 나이가 든 소위 이제 국제시장 세대잖아요. 네. 네. 이 뭐 미생 세대들한테 말씀드려봐야 그건 뭐 고리타분하다고 하겠지만 인생 측면에서는 우리는 그 기간을 좀 밟아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가령해서 뭐라고 말씀드릴까? 조금 이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선배님의 좀 얘기 좀 들어보고 특히 사실 자신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뭐 직장 생활에서 한 3년 정도 지나가면 직장인 사춘기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네. 그때쯤 되면은요 다들 고민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 이것을 케어는 집단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자기 회사 내에 인사 담당 뭐 선배가 그걸 해주지만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문화가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잘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요즘엔 또 이제 시중은행의 이제 창구 업무에 뭐 그분들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창구 업무에 막 회계사나 MBA 출신들이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예상했던 예상했던 바다. 바고요. 네네. 작년에 금융권에서 5만 명 정도가 네. 퇴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시티은행의 사태였는데 시티은행에서 이제 그 명예퇴직자를 딱 선거를 했더니 30-40대가 갑자기 많아요. 많아진 거예요. 퇴직자로. 그랬더니 제가 기억하기로 한 1년인가 2년 정도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30-40대가 많이 지원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핀테크가 이제 대세가 되죠. 모바일로 이제 금융 처리하는 것들이. 근데 외국으로 이제 사례를 보면 홍콩에서는 이미 박사들이 택시 운전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게 벌써 십수년 전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박사가 10만 명이고요. 네. ATM기가 계속 늘어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은행 창구에 더 MBA 출신들이 앉게 되는 일은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런데 취업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스펙 사냥에 나서야 된다라고들 또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취업준비생들의 입장도 좀 대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업이 나쁘죠. 원망스럽죠. 그렇죠. 원망스럽죠. 예.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이제 불안해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성 어린 얘기를 좀 드리면 네. 기업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직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회사에 직무 소개도 게시하지 않은 회사도 아직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업데이트 안 해가지고 10년째 쓰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를 보면 직무 소개의 타이틀과 맞지 않는 그 채용 공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너네는 뭐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 입장에서 보면 기업도 일정 부분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생들은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똘똘한 한 2% 정도는 그렇게 해요. 나머지 한 60%는 적당한 노력을 하고 나머지 한 30%는 그냥 원망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깝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노력 없이. 대표님 말에 좀 예. 저도 공감하는데요. 사실 기업 내에 그 인사 담당자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직무 분석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 몇몇 기업 빼고는 사실 어설프게 뽑아서 어설프게 배치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사 담당자들이 이 방송을 보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소위 이제 채용이라든가 평가 시스템들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와중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조금 손해는 보는 거죠. 예, 그 회사가 남들이 할 때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이 C 집안이면 뭐 A 집안이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업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죠. 하지만. 예, 근데 좋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나쁘다라는 이제 말씀을 강민혁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사실 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뉴스위크지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전략 컨설팅 펌이 비즈니스 모델이냐라는 그 질문이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컨설팅 펌들이 있잖아요, 회사들이. 근데 그걸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컨설팅 한번 받으려면 뭐 몇십억은 그냥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똑똑한 애들을 뽑아서 MBA로 보냅니다. 돈 다 주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시 근무를 시킵니다. 대신 컨설팅 업체를 아주 중요한 일만 맡기고 일을 안 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남는 장사예요. 기업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뭐 취업 스펙이냐 열정 스펙이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스펙은 무엇인지 취준생들을 위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스펙은 화려한데 속된 말로 일은 더럽게 못하는 그런 인재들이 좀 있습니다. 예. 실제로 업무에 꼭 필요한 자격 조건을 한번 찝어주시겠어요? 사실은 간단해요.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내가 그 일을 네. 할 줄 안다. 네. 가령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분데 여러분이 뭐 정말 뭐 편의점 사장님이셔. 네. 알바를 3명 써야 되는데 아니 뭐 좋은 학벌을 따지시겠어요? 똘망똘망해서 일 시키면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후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요. 학벌 안 중요하죠.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말씀. 나는 당신네 회사가 갖고 나는 이걸 너무 잘해요. 이걸 보여주시면 돼요. 이게 그게 없으니까 자꾸 스펙으로 포장하는데요. 어느 대학생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맨 강남에 가보면 죄송합니다, 강민혁 대표님. 잡드림 연구소가 예, 강남에 그것도 있죠. 강남에 예. 있지만 근데 온 동네 학생들이 거기 있어요. 예. 거기 있습니다. 대부분 뭐 커피 한 잔 들고 있으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는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를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걸 하시라는 거죠. 이게 보여주기가 참 어렵네요, 그게. 그래서 아니, 그걸 예. 쌓아야 벗을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뭐 학력이나 학점에 또 연연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스펙 쌓기에 연연이 없는 취준생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 최근에 나온 책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IQ에서부터 긍정지능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원래는 IQ라는 걸 만들었어요. IQ. 네. 예.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그러다가 SAT를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수능이겠죠. 네. 근데 SAT도 IQ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EQ를 만들었어요. 감성지능이죠. 네, 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SQ 사회지능을 만들었습니다. EQ와 SQ는 데니얼 골먼이 전부 다 책을 써서 대박을 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SQ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 긍정지능이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긍정지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밖에서 볼 수는 없어요.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긍정지능을 갖고 있으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는 있는데 얘가 긍정지능을 갖고 있을까 없을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 세계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숫자만을 우리는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뭐 수능 점수라든지 네. 또는
뭐 IQ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 잣대로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뽑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예,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대로. 예, 네, 예. 강미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으면 부지런하고 열정적일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렇게 뽑았는데도 아닌 애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렵네요. 예. 천재 아니면 뭐 돌 플러스 아이라서 이제 천재일 줄 알고 뽑았는데 아닌 경우들도 있고 네. 뭐 그렇다는데 아무튼 좀 취업 준비생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뭐 맹목적인 스펙 쌓기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펙 쌓는 게 뭐 손해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내가 왜 이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른다. 그게 맹목적인 스펙이고요. 필요 없는 스펙이에요. 네. 근데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이나 인성을 한번 키워보겠다는 목적이 명확한 친구들은 분명히 그걸 잘 전달할 스스로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저희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뭐 보면 국토대장정이나 오지탐험 네. 심심치 않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친구들이 갈 때 제가 항상 물어봐요. 너는 어떠한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경험을 쌓으려나 하고 있는 것이냐? 뭘 위해? 네. 네. 그럼 그 친구들 대부분 얘기하는 게 일단 경험이 좋잖아요. 라고 하면 일단 거기 안 가셔도 돼요. 그 좋은 친구는. 맹목적이네요. 예, 근데 어떤 친구들은 오지탐험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 대부분은 극기나 도전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다양성을 배우고 싶고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같은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키워드를 강조할지에 따라서 굉장히 스토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설계라마 좀 딱딱할 수 있겠지만 미리 타겟팅을 하고 가서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다시 좀 기업의 입장으로 네.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구직자도 역시 열정 스펙을 가진 구직자일까요? 어떨까요? 사실은 스펙은 하나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인데요. 스펙이 나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회사가 좋아하는 인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돈 많이 벌어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돈 많이 벌어온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짐 콜린스라는 세계적인 이 경영학자가 있는데 그 네.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기업은 사람이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자산이냐? 사실은 적합한 사람이 자산이라는 거지. 그래서 회사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재를 선별할 때 어려운 것이 인재 등용법이 국가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총리라든가 누굴 뽑아보면 문제가 네. 생기듯이 그래서 바로 사실 최적 인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우리 이제 준수생들이 그냥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최소한 그것은 우리 강민혁 대표께서 아까도 말씀드리는데 기업 문화예요. 그 기업 문화가 뭔지를 아까 현대건설을 좀 말씀드리는데 네네. 현대건설은 꾸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게 아니면 현대건설 가면 떨어져요. 그럼 100% 떨어진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들이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네. 바로 이제 최적 인재다. 예. 네. 최적 인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고 아무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요즘에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인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렇게 좋은 인재들이라고 스스로는 자부하면서도 기업에서는 좋은 인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는 어떤 인재를 도대체 좋아하는 걸까요? 이내하 대표님께서 이제 최적 인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강미혁 대표님께서 이제 오지탐험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얼굴에 묻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기업에서 원하는 그 최적 인재는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일 수도 있겠으나 요즘에는 배반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들이 너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배반하지 않을 사람, 나하고 끝까지 갈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총수들이 가끔 면접을 볼 때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만 관상쟁이 딱 놓고 본다지 않습니까? 예. 영화의 한 장면이죠. 관상이라는 관상. 영화처럼. 근데 그게 이제 최적 인재는 저는 결국에 많은 경험을 하고 그게 얼굴에 드러나고 자기 몸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 대목을 좀 예.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21세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기업에서는 성공할 인재는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이 순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과 조금 제가 한 2년 전에 나왔던 책의 코드였습니다. 예. 덕이라는 뭐 착한 사람들이 이긴다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이 그때 나왔던 책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요. 그래요. 예. 자, 강민혁 대표님한테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네. 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일단 뭐 네. 기업에서 원하는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쭉 나눠보고 있었는데 업무 수행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방금 최적 인재,
그다음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인재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모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 대신에 대부분의 신입사원이 5년 만에 퇴사를 한다. 너는 5년 뒤에도 우리 회사에 남아 있을 것인가가 질문이에요, 실제로. 대놓고. 예, 그만큼 지금 방금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걸 합치면 지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인재라고 이제 정의를 좀 내리고 싶어요. 예, 지속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직간접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기 어려운 그런 직무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책을 통해서 혹은 선배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쌓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지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혜를 키워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물론 대표님께서 얘기하는 게 책을 읽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라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 단순하게 저 같은 경우에 책을 통해서 많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시면 자기가 처한 상황에 그러한 지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업 스펙 대 열정 스펙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쭉 나눠봤고요. 끝으로 방송을 보고 있을 취업 준비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씩 네. 해주시죠. 예, 사실 뭐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꾸셨잖아요. 뭐가 되겠다 하시면 그냥 들이대 보세요. 들이대라는 들이대. 것을 조금 추상적으로 설명 자꾸 이제 이해하시는데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뭐 자판도 한번 열어보기도 하고 사실 뭐 껌도 한번 팔아보기도 하고 가서 서로 펀딩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도서관 국회 도서관 가서 책 한 100권 정도 쫙 한번 읽어보기도 하는데 그냥 그 신촌 강남 뭐 이 언저리에서 대부분 스타 땡땡 뭐 콩 땡땡 이런 데서 계속 요거만 하고 있거든요. 커피숍에서. 예. 네. 그건 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아니면은 먼저 그 취업 책 보고 앉아 있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실행력을 좀 키워보시라. 그래서 실행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행. 네. 자, 이동호 대표님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고등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이공계를 많이 간다는 이야기가 이 며칠 전 뉴스에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 네. 그런데 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때도 이공계가 유행을 할 거냐? 그러니까요. 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취업 준비생들을 포함한 아직 사회에 나오지 않은 모든 청년들은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한 발짝 더 앞서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밀 대표님도 끝으로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예, 저는 우리 취업 준비생, 네. 바로 이제 공채를 앞둔 학생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 토익 시험이 끝났어요. 아마 이제 상반기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 아마 어저께 토익을 봤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원하는 점수를 받았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을 받았을 텐데 문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취득한 학생들이에요. 아마 계속해서 그 토익의 늪에 빠져가지고 지속적으로 중요한 걸 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계속 다시 또 어학으로 돌아가는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지원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2월 달에는 한 달 동안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채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정말 그 눈빛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예. 정신 차리시고 네. 예, 같이 다시 한번 달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세 분의 전문가분들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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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